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무크 다섯 번째 헤카테님의 작품. 네. 이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일단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드디어 헤카테 마스터님이 무크를 다섯 번째 쓰면서 드디어 도가 텄다. 책이 점점 재밌어진다. 이게 살짝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는 척 하고 싶으면 이 책을 봐라. 그럼요. 아는 척 할 수 있는 내용이 점점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셀프 워킹도 들어있고, 패키트릭 들어있고, 이제 담배 맛을 들어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무크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옛날 서적들, 옛날 마술 서적들 중에서 재밌는 서적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번역도 하고 요약도 하고 추가 정보도 들어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술하면서 아는 척하기 좋은 그런 건데, 이번 거는 익스포지터라는 서적입니다. 익스포지터. 네, 1805년, 그러니까 한 220년 전 서적이고요. 보시면 짜잔. 저희 랭더 서재에 네. 이거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부터 있던 책인 것 같은데. 저 솔직히 네. 이 책 제대로 못 읽었어서 안 읽었어요. 그래요? 이거 준비하면서 네. 무크 준비하면서 제대로 읽었고. 10년 전에 샀는데 네. 드디어 이 무크를 위해서 그거는 막 제 노트 있고 막 읽었다. 하는데. 드디어 읽었다. 네. 드디어 읽었는데 정말 재밌는 작업이 됐고요. 이 표지를 보면은 지금 카메라 잡을지 모르지만 돼지가 카드를 고르고 있는 약간. 고르고 물려고 하고 있는 네네.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왜 돼지가 나오냐? 익스포지터에서 다루고 있는 뭐 마술도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런드 피그, 피그 오브 놀리지, 필로소피컬 피그. 그래서 배운 돼지, 지식의 돼지. 욕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리고 철학적인 돼지,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이 익스포지터 자체도 피그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돼지가 가장 메인이 되는 마술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남자 카드가 있고 여자 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객이 돼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러면 돼지가 거에 맞춰서 그 카드를 딱 무는 거예요. 뭐 2 더하기 3은 이러면 5카드를 물고 그다음 관객이 카드 하나 고르고 셔플한 다음에 테이블에 이렇게 바닥에다 뿌려놓으면 돼지가 그 카드를 맞추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다루는 내용이고. 너무 신기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제가 이걸 보면서 네네.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그 비밀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이 책의 내용을 담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았던 게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카우보이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쵸. 말하셨던 거. 네. 거기에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게 이제 시대가 언제죠? 1805니까 미국 독립전쟁이 1783년에 끝났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미국 이제 그 서부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면은 이제 뭐 마술사라고 할게요. 뭐 정확히는 이제 뭐 보드빌리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닭이 있어. 닭이 있는데 닭 이제 뒤에 숫자들이 막 있어.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이거 거의 똑같아요. 그 내용? 닭한테 수학을 물어보라 그래. 몇 닭이 몇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1 곱하기 2 하면은 닭이 막 움직이다가 22에다를 탁 쪼아가지고 그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런드 치킨 같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도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심지어 어드네스에서도 이런 말이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제 놀랍도록 조련된 동물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히 놀라울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1780년대부터 1820년대 때 돼지가 가장 유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거의 이제 메인급인데 그 외에도 조금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닭도 하고 뭐 개도 하고. 그렇죠. 최근 이제 1970년대 때는 말도 있었고 앵무새도 있었고 사실 동물들의 뿌리, 동물 마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배경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1783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고 이 윌리엄 프레드릭 핀치백이라는 사람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돼지를 데리고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얘기했던 건 존 애덤스라고 해가지고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1700년대 그 후반에 이 마법 돼지를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이 돼지 안에 갇혀 있다. 악마랑 거래를 했다. 돼지를 빨리 불태워야 된다.
아, 그게 18세기잖아요. 그렇죠. 18세기에도. 빨리 저 마술사를 추방하자. 악마랑 계약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그냥 아이 공개를 해버리자. 아, 알려줘야겠다. 네네네. 아.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막 보면은 저 악마랑 계약한 돼지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쫓겨다녔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마녀 시대처럼. 그쵸. 저 마녀예요, 마녀! 이러면서. 저 그때 막 뭐 인간의 영혼이 돼지 안에 갇혀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흔했어요, 사실은. 그쵸. 마술책들을 보면은. 야, 이 사람도 고생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공개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안에서도 자기가 이걸 공개하는 거는 어떤 이성적인 대중들의 어떤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약간 아이러닉하죠. 자기는 이성적이지 못한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 하지만 자기 책 속에서는 약간 이성적인 대중들이라면은 나를 평가를 잘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게 전체 공개 영상이어서 제가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을 아끼겠지만, 물론 누크에 나와 있지만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동물 학자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배웠지? 근데 여기 정리를 잘해주니까 강아지라면 내가 집에서 개를 키운다면 이거 해봐도 충분히 가능.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더 쉽게 될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저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뽀삐를 키운다 치면은 야 뽀삐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방식이긴 해요. 그렇죠. 동물을 훈련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한 3달이면은 강아지한테 관계 카드를 맞추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간단하게 남자 여자를 맞춘다거나. 아 그렇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카드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쵸, 쉬워지는 그쵸. 원리긴 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뭐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해서 결국에는 훈련을 통한 건데 맞아요. 그 훈련 방법이 정말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요소들을 모두 다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실려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공중에 동그란 이런 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다리 같은 걸 얇은 철사로. 그다음 여기에 그러니까 삼각대에 공이 매달려 있다 네네 생각하시면 뭐 공중에 약간 매달려 있는 느낌인데 이 공에다가 넌 누구니? 그러면 이 공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녕, 난 슬기야 이러면서 공이 말을 해주는 네네네. 거라. 약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이 윌리엄 프레드릭 핀치백이랑 에이비라는 사람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플롯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방법, 뭐 첫 번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네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이런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럴 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걸 약간 남의 카톡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몰입이 잘 되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비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윌리엄 프레드릭 핀치백이 에이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은 똑똑하고 근면 성실해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면서 이제 에이비가 왜 윌리엄 프레드릭 핀치백한테 이런 거 안 하냐, 저런 거 안 하냐, 나랑 같이 이거 해보자 하는데 장황하게 되게 길게 써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마치 자기를 약간 좀 약간 비유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그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더 재밌는 맞다 구. 네. 그 공중에 매달린 구. 매달린 구 해가지고 AB가 그걸 본 거예요. 그 가상의 인물이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구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챗 GPT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1800년대 챗 GPT인 거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윌리엄 프레드릭 핀치백이 사실 이런 거다. 라고 또 답변도 나오고.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말도 안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술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 뭐 줄 같은 게 매달려가지고. 근데 이 구가 내가 물어보는 거보다 다 대답을 해줘. 근데 요즘에 이게 그닥 신기하지 않습니다. AI라고? 아니, 블루투스 기능, 이런 스피커 기능이, 무선 스피커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제 뭐 답을 해주면은, 그냥 아무도 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마이크 달려있고, 스피커 달려있고, 그냥 블루투스를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시점이랑 그때랑 완전 다르다는 거야. 그때는 전기라는 게 없었어. 그쵸, 전기가 그쵸.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그냥 돌멩이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어떻게 힌트를 드리자면 어쩐 약간 공학적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그렇게 마술로 했죠. 지금 동물을 막 훈련시켜야 되고 막 돌멩이가 말을 하고 네.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이제 마그네틱 페너트레이팅 스파이글래스. 스파이들, 예. 이거 계속 까먹어. 네. 마그네틱 페너트레이팅 스파이글래스라는 게 나오는데 네. 이 마그네틱 페네트레이팅 스파이글래스. 스파이글래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약간 재밌는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이제 관객한테 줍니다. 네. 제가 이제 뒤돌아 있을 테니까 뭐 윗주머니, 바지주머니, 뒷주머니, 손 아무데나 숨겨보세요 이렇게 네, 말을 합니다. 여기 생겼어요. 숨긴 다음에 제가 망원경을 꺼냅니다. 만원경 꺼내요? 망원경을 꺼내가지고 몸을 막 뒤집니다 이렇게. 네. 뒤져가지고 여기 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리도 실려 있는데 저는 이 원리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도 설명해줬을 때 네. 그게 되나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단순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900년도 후반에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걸 다 뒤집은 다음에 관객이 한 장 훔쳐 이렇게 몰래 숨겨요 몸에다. 그럼 마우사가 망원경을 꺼냅니다. 그래서 카드를 막 이렇게 봅니다. 뒷면을 보고 빠진 카드를 찾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원리도 약간 요즘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시간 좀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실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엑스포스터에 있는 마술들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도 안 하시겠죠? 좀 네. 꽤 오래돼가지고. 조금 약간 연습, 훈련,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를 키운다면 한 번쯤 그 뽀삐에게 카드를 고르는 성별 맞추는 거라도. 네, 뭐 이제 그 정도는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네.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 무크5의 메인 DC 익스포시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잘 요약을 해주셨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비덤 네. 오픈 프리딕션. 이비덤은 P. 하워드 라이언스라는 마우사가 네. 1955년부터 집필한 잡지인데요. 마술 잡지. 네. P. 하워드 라이언스는 사실 그 이름으로 유명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딱 두 가지 정도 저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스튜어트 제임스 그 엄청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워드 라이언스가 다 이제 편집했고 그 사람이 편집한 사람이에요? 네, 그 몇천 페이지짜리 책을 편집한 사람 스튜어트 제임스 제자였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가 그 오일앤워터 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내리면서 바꾸는 스위치 있죠. 맞아요. 제가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P. 하워드 라이언스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러스덕이었나? 아마 슬립덕이라는 맞아요. 이름인데 슬립덕. 그 이름도 P. 하워드 라이언스가 만들었고 그 사람에서 이제 여기서 해서 이제 저희가 무크에서 매번 새로운 잡지에서 뭐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원원자 허락이 필요한 경우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이비덤에서 괜찮은 마술이 있나 했는데 오픈 프리딕션이라는 연출에 대한 정리가 쭉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 프리딕션이라고 하면 이제 네. 카드 마술이죠. 그렇죠. 카드 마술인데 이제 이미 그 예언을 공개해 놓고 그렇죠. 시작하는 마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보통 우리가 예언 마술 할 때는 예언을 숨기고 있다가 그다음에 뭐 카드를 고르면은 사실 네가 그 카드 고를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기하지만은 네. 오픈 프리딕션이라는 것은 그 반대인 거죠. 그렇죠. 차라리 카드를 이미 너는 뭐 이걸 고를 거야 하면서 애초에 이렇게 공개해 놓고 실제로 그걸 고르게 되면은 실제로 그걸 고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오픈 프리딕션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플롯이죠. 너무 재밌는 플롯이죠. 그리고 또 이제 카드도 약간 관객이 직접 딜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연출인데 이거를 맨 처음에 제가 그 프로블럼을 원안을 만든 사람이 폴 커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먼저 제시한 사람이고 이제 카드 프로블럼 하면은 약간 이런 건데 난 이거 할 줄 알지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공개 안 해. 니들도 찾아보세요. 약간 이렇게 이게 카드 프로블럼이에요. 약간 막 수학 난제. 난제. 막 그런 느낌. 난제인데 마술 난제인 거죠. 난 이거 할 줄 알지롱. 찾아냈지롱. 이렇게 하고 방법은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들다가 가끔 가다가 사실 내 방법은 이거였어 이러면서 그 더 좋은 방식들이 나오고 막.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스튜어트 제임스가 막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몇십 가지 방법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쭉 소개해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10가지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 예언하고 관객한테 카드 주고, 네가 페이스업으로 딜하다가, 뭐 할 때 한 장 페이스 다운으로 딜해, 나머지 페이스업으로 다 딜해, 그 다음 맞춰봐, 맞지? 이건 아니에요. 거의 중간에서 이제 요소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들이 좀 재밌어요. 그다음 이제 셀프워킹 볼륨 3, 엑스파니 볼륨 3. 네, 셀프워킹 이번 거에서는 수학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더 좋아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학 마술이 들어가는 네네, 수학 마술인데 이거를 좀 증명을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명인데 자신감이 없어지지? 이게 그거예요? 그 수학과 다니는 완전 우리 동생한테 네네, 헌규 해가지고 헌규가 도와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대충 이런 거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좀 수학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모두 다 이걸 읽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걸 읽어보면은 다른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해요, 마술이.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뭐 셀프워킹 요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걸 왜 생각 못했지라고 생각한 간단한 텔레메시라는 루틴인데 거기서도 재밌는 요소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담배꽉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에피파니에서는 올람 서르티의 시초가 되는 브라더 존 허먼의 어떤 그 서르티가 처음 나오고 와일드 카드의 시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허먼 카운트가 처음으로 사용된 루틴. 그래서 미스틱 9이라는 루틴이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셀프워킹 카드 마술, 그 다음에 패키트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정식 출간되기 전에 좀 미리 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맛을 계속 가네요. 지금 거의 3편부터 담배 맛을 넣고 있지 않나요? 네네네. 와우. 좀 모아보고 싶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갈 겁니까? 담배가 100회 모익하잖아. 그래서 100회 유익으로 해가지고 1익 해가지고 또 담배 맛을 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아보고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배 맛을 이번에 또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 언티. 여기서는 이제 그 인도에 아비나브 보트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인도 마술사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분이 쓴 에세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마이클 하머가 매지컬 아트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썼던 에세이 같은 정보글인데 자연스러운 손에 대한 어떤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해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손의 상태를 이제 좀 탐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당연히 손은 자연스러운데 어떤 걸 숨기고 있으면은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부자연스러운 도중 와중에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손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약간 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하머는 후안 타마레이즈나 다른 마술사를 찾아본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찾아봅니다. 그렇죠. 다비드상, 에제키엘 뭐 어떤 이런 상이나 어떤 그림에서의 손 모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라든가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피에타라 그러나? 네네네네.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제 손의 모양을 엄청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나는 되게 재미난 게,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술과 많이 닮았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쳐봤을 때, 뭐 미켈란젤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마술도 같은 고민을 하는데 저기 그림이나 조각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아니 우리보다 더 하죠. 그렇죠. 거기는 해부학을 배우잖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손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이클 알마 마스사님께서 생각을 했고 미켈란젤로 작품과 이제 좀 대조해서 비교해봤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것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손가락을 다 뻗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마술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 클래시팜 했을 때 이렇게, 그치, 뭐 감추는 게 없는 듯한 느낌.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더 인위적인?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크 5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구매하시면은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크 5 집필하느라 참 옆에서 봤는데 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전 재밌어요 이거 할 때마다. 예, 고생이 아니요 나한테 고생이에요. 옆에서 바라보는데 고생이 많은데 이런 작품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항상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후기를 써주면요 이 사람이 네. 이름을 기억해요. 아, 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해요. 아 그리고 이 얘기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크 합본 이야기가 이제 소스로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무크 합본이 1편부터 5편이 합쳐져서 실물책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공지로 말씀드리면 거의 확정입니다. 아, 네. 네, 거의 확정이고 무크 1, 2, 3, 4, 5편을 사신 분들에게 그 실무책을 샀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고민 중이죠. 많이는 뽑지 못할 것 같아요. 한정판으로만 많으면 200부, 100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기대해 주신 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크5 소개 영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드디어 이게 무슨 영상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사실은 볼륨 1 때는 이걸 숨겼거든요. 해법으로 했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전체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희 얘기 듣고 사지 마시고 궁금하면 사보시고 그냥 얘기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크 5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